자, 8월 10일이고요. 이제 오늘 진행할 내용은 이제 선형외기 분석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그 전체 과정을 담은 내용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아무래도 요즘 프로젝트 한다고 다들 이쪽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필요한 패키지들은 이제 보면은 좀 익숙한 애들이에요. 한 번 이상 수업에서 나왔던 애들이고요. 그다음에 그 헬퍼를 참조할 때 여태까지는 프롬 임포트 구문을 써서 헬퍼 안에 무슨 함수 이런 식으로 좀 개별적으로 참조를 시켰는데 오늘은 그냥 헬퍼를 통째로 가져왔어요. 그럼 이 안에 있는 함수 쓸 때는 헬퍼 함수 이름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자, 데이터를 가져왔는데요. 그 아래 들어있는 R에서 사용하는 시각화 패키지 중에 ggplot2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이제 파이썬에 있는 그 C본에 대응되는 애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안에 그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데이터셋이 내장돼 있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에 대한 특성들을 조사한 거고 가격도 있죠. 그리고 데이터가 적지 않아요. 53,940개의 관측치가 있어서 지금 단차 분석 그래프 그리는 거 서브플롯으로 한번 돌렸더니 거의 한 6, 7분째 돌고 있어요. 집에서 했을 때 한 40초면 나오길래 괜찮나 보다 하고 여기 와서 다시 돌렸더니 지금 6, 7분째 계속 돌고 있어요. 지나가는 거 보이죠? 자, 일단은 캐럿, 몇 캐럿 다이아몬드란 얘기 우리 많이 하죠. 이 캐럿이라고 하는 게 다이아몬드의 무게를 의미하는 단위예요. 그 다음에 커팅, 세공의 질, 컬러, 투명도, 깊이, 테이블, 넓은 폭 대비 꼭대기의 넓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다른 애들은 이제 지름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다이아몬드의 지름. 뭐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요 둘레를 테이블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길이, 넓이, 깊이. 길이, 넓이, 그다음에 깊이. 뭐 이런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요 조사된 데이터를 토대로 다이아몬드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데이터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네 같은 경우는 딱 봐도 이제 명목형 변수죠. 일단 데이터 전처리를 할게요. 원본을 하나 복사했어요. EDF라는 이름으로 복사를 했고요. 결측치가 있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다행히 결측치는 없었습니다. 데이터 타입도 확인을 해봤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 지금 문자열로 처리가 되어 있는 거죠. 범주형이니까 카테고리 타입으로 설정을 해주는 게 맞을 겁니다. 자, 일단 핵심 분석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범주형 변수는 안 들어가는 게 맞아요. 범주형 변수를 넣을 수 있는 특수한 조건이 있다 그랬죠? 그걸 알아보는 게 분산 분석이고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 일단 분석을 해봤어요. 세기 분석 일단 때려봤습니다. 나머지 것들만 필터로 걸러내서 by OLS 함수 걸어서 해놨어요. 그 헬퍼에 제가 얼마 전에 코드 잘못 건드렸다고 얘기했었죠? 복구하긴 했는데 남아있는 내용이 함수 이름의 표기법이 전부 카멜 표기법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든 코드를 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요 정도 차이는 실습하면서 좀
각자 체킹을 해주세요. 요것만 분석해놓고 보면은 설명력이 85%, 거의 86%에 육박해요. 꽤 잘 된 것 같아요. 이것만 놓고 보면. 그 다음에 각종 요인들도 p-value가 0.05를 넘는 게 없어요. 뭐야, 왜 이렇게 잘 나와? 그리고 뭐, 결과 보고를 쭉 해서 봤는데, 다 유의미하대. 근데 이제 이 분석 결과가 맞는 건지 맞지 않는 건지를 봐야 하니까, 잔차에 대한 결과치를 생성을 합니다. 실제 관측값이 있고요. 가격,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한 예측값, 그리고 잔차, 마지막으로 Z스코어라는 값을 뽑아봤어요. 이걸로 이제 단차가 잘 나왔는지를 보는 거죠. 여기 그래프 그리는 거를 제가 서브플롯으로 볼 때 너무 오래 걸리네요. 여기는 중단하고 개별적으로 그리는 걸로 좀 코드를 바꿔볼게요. 자, 그래프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일단 등분산성부터 하나씩 그려보려고 코드를 예전 실습 예제에서 다시 가져왔습니다. 근데 얘도 오래 걸리긴 마찬가지네요. 조금 홀드할게요. 전차 검정하는데 그래프 그리는 게 너무 오래 걸려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과정들을 빼고 이제 수치값 위주로 정리하려고 지금 재시작을 했어요. 키드 가져오고 데이터 가져오고 결측치 없음 확인했고 데이터 타입 확인했고 일단 회귀 분석했는데 설명력이 어라 좋았다 인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서머리가 나오면은 일단은 설명력을 보시기도 해야겠지만 이 듀빈 왓슨이라고 하는 값을 또 한번 보셔야 돼요. 이 듀빈 왓슨 값이 1에서 1.5에서 2.5 범위에 있으면 그 잔차들이 서로 독립성이 확보가 됐다라고 판단을 해요. 일단 잔차의 독립성은 확보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뭐 결과 보고 대충 출력을 했는데 이게 맞는지 보기 위해서 관측값과 예측값, 잔차, 그리고 Z스코어를 하나로 묶어서 SDF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이걸로 나머지 검증을 해보자고요. 일단 QQ플로 그렸을 때 별로 안 좋았죠. 그 다음에 정규성 판정을 위한 검정을 다시 한번 돌렸어요. 이걸 아까 시각화하려고 했더니 너무 오래 걸려서 그냥 계산을 통해서 나오는 검정을 돌려봤더니 정규 분포로 따르지 않는데요. 그 마지막으로 등분산성 확인을 위해서 브로이슈 패건 검정이라는 걸 다시 해볼게요. 자, 검정 결과 이렇게 나왔는데 p-value가 0.00 얘는 얘는 그래도 좀 괜찮다라고 나왔네요. 자, 근데 이 과정들을 이제 쭉 봤을 때 과연 이 분석 결과를 내가 채택해도 되겠느냐라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수치값만 놓고 봐서는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라는 생각이 들 텐데 우리가 그려왔던 그래프들을 다 그려보면 전 집에서 미리 체크를 해보고 왔거든요. 처참해요, 되게. 자, 그래서 각종 검정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재시도를 할 겁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 전처리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그 데이터 전처리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 타입부터 체킹을 할게요. 펜더스 안에 카테고리컬 D타입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범주형 데이터를 정리할 때 순서 있는 범주형을 만들어주는 애예요. 자, 얘가 지금 코팅 정도인데 뭐 안 좋음, 굿, 베리굿, 프리미엄, 뭐 최고 등급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나열을 해놓고 오히려 true라는 옵션을 주면은 이를테면 0, 1, 2, 3, 4 이런 느낌으로 카테고리가 만들어져요. 순서 있는 범주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타입을 as 타입으로 걸어서 하나 바꿨습니다. 카테고리 타입이죠. 나머지 것들은 순서 없는 범주형이니까 그냥 as 타입으로 카테고리 걸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카테고리가 잡았고요. 이제 요인 선정을 위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거쳐갈게요. 자, 수치형 변수를 가지고 기초 통계량을 확인해요. 그럼 이 과정에서 그 범주형 데이터는 알아서 빠집니다. 자, 평균값이 나오고 이런 것들 보면 단위에 큰 차이는 없어 보여요. 프라이스, 얘는 가격이니까 얘는 논외로 치고 나머지 애들 사이에 큰 차이는 없어 보여요. 맞나 싶어서 상자 그림을 봤어요. 상자 그림을 그렸더니 자, 상자 그림을 딱 그리니까 가격을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은 분포가 비슷해요. 그래서 표준화는 안 해도 되겠다라고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너무 들쭉날쭉하면 그때는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래도 나중에 그 PCA 분석 때문에 표준화하긴 할 거예요. 왜냐면 PCA 분석은 무조건 표준화해야 돼요. 자, 서브플롯을 그렸어요. 삼행삼열 하나씩 좀 자세히 보려고. 자, 삼행삼열을 만들면 0,0, 0,1, 0,2, 1,0, 1,1, 1,2, 그 다음에 2,0, 2,1, 2,2가 되죠. 자, 상대 그림을 그리려면 데이터 프레임을 통째로 주면은 얘가 알아서 범주형은 빼고 그려주는데 하나씩 개별적으로 그리려면은 우리가 어떤 콜럼에 대해서 그려라 라고 필드 이름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디스크리브 함수의 결과를 DESC라는 이름으로 받아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DESC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까 그 범주형 변수의 컬럼 이름들이 된 거죠. 자, 일단은 전체 몇 줄인지 길이 얘가 로우스 그 다음에 전체 몇 칸인지 첫 번째 줄의 길이를 재면은 몇 칸인지 알겠죠. 자, 이중 반복 돌립니다. 그러면 i가 요 방향으로 i가 작용을 할 거고 j는 요 방향으로 작용을 하겠죠. 자, 그 상태에서 i 곱하기 콜스는 3이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0 곱하기 3, 1 곱하기 3, 2 곱하기 3이 되고요. 거기에 j를 더해요. j는 012, 012, 012죠? 더하기 0, 1, 2예요. 그럼 i가 0일 때는 012입니다. 결과는요. i가 1일 때는 3, 4, 5가 되죠. i가 2일 때는 6이니까 6, 7, 8이 되죠.
이렇게 하면은 2차 반복문 안에서 순차적인 일련문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걸 왜 만들었냐? 아까 디스크리브 함수의 결과를 DESC라고 데이터 프레임에 담았잖아요. 이 DESC의 컬럼들에 대해서 0, 1, 2, 3, 4, 5, 6, 7, 8번째. 이거를 I, J에다 그려라. 근데 무한정 그릴 수는 없으니까 요 IDX 값이 DESC의 컬럼 길이를 초과하는 순간이 오면 반복 중단.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필드를 내가 설정한 2차원 서브 플롯 안에서 하나씩 순서대로 그려요. 그리다가 이제 더 이상 그릴 게 없으면 알아서 멈추는 거고. 자, 아까 봤을 땐 몰랐는데 자세히 봤더니 이상치들이 되게 많이 남아요. 근데 이 예제 데이터에서는 뭐 실제 관측치라고 하니까 얘네들을 이상치로 간주하지 않고 실 데이터라고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점도 행렬을 봐야 돼요. 일단은 범주형이 아닌 컬럼 이름만 추출합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의 데이터 타입들을 받아와요. 이걸 가지고 반복 돌려서 값이 카테고리가 아닌 애들만 여기다가 일단 한번 출력을 해봤어요. 데이터 타입을 가져와서 그 값이 카테고리가 아닌 애들만 인덱스의 i번째와 d타입 i번째. 카테고리가 아닌 애들만 이렇게 걸러낼 수 있거든요. 이거를 리스트에 담았어요. 인덱스 이름을. 그러면 이렇게 쪼르륵 나오잖아요. 범주형만 제외하고. 얘네들만 놓고 산점도 행렬을 그립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오래 걸리니까 일단 미리 해놓은 걸로 보여드릴게요. 프라이스와 관련된 애들은 일단 프라이스가 종속 변수니까 얘는 배제하는데 여기 보면은 캐럿이 무게죠. 근데 Y, Z 이런 애들하고 캐럿이 좀 상관관계가 있는 걸로 보이죠. 당연한 게 무게는 부피에 비례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이즈가 크면은 무게는 당연히 많이 나가겠지. 똑같이 다 똑같은 다이아몬드니까 밀도는 다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지들끼리 상관관계가 있는 애들은 회귀 분석할 때 넣으면 안 된다고요. 자, 일단 자기 상관관계가 좀 있는 것처럼 확인이 됐으니까 PCA를 돌렸습니다. PCA를 돌리기 위해서 일단 데이터 표준화를 했어요. 가격을 중속 변수라고 지정해서 xtrain stddf만 이렇게 놨습니다. 이걸로 PCA 분석을 했더니 잠깐만요. 헬퍼에 여기 없나? 이거 내가 어저께 만든 거구나. 자, PCA를 진행을 할게요. 자, PCA를 진행을 했더니 이게 성분들 이름이 분석이 돼서 이제 나올 거예요. 확실히 근데 학원 컴퓨터로 하니까 집에 거보다 오래 걸리긴 한다. 자,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설명력이 높은 얘로 하면 되겠네. 타입이 베스트 된 것만 뽑아서
설명력이 가장 높은 변수들만 뽑아놨습니다. 테이블, x, depth.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인을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범주형 변수를 놓고 볼게요. 자, 이번에는 데이터 타입이 카테고리네만 가지고 범주형 변수들을 쪼르륵 풀어냈어요. 자, 이 범주형 변수들에 대해서 데이터 분포를 시각화해봤는데 좀 들쭉날쭉하죠. 편차가 좀 많죠. 사실 이러면 거의 못 넣어요. 있더라도 좀 비슷하게 들어있어야 되는데 값의 개수를 세갖고 이렇게 몇 개씩 있는지 막대를 그려봤더니 좀 밸류 카운트를 그린 거예요. 좀 분포가 너무 들쭉날쭉하니까 이런 애들은 거의 못 넣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분산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단 분산 분석을 할 수 있을 정도인지 검정부터 해볼게요.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을 확인했습니다. 컷이라고 하는 필드에 당연히 카테고리죠. D타입스 보면은 카테고리컬 D타입. 카테고리는 이거고 올더들은 트루다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 카테고리스. 그러니까 D타입의 카테고리스를 뽑아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게 카테고리 값들이잖아요, 지금. 딕셔너리를 만들어서 이 카테고리 값으로 반복을 돌려요. 그럼 V는 이 단어들이죠. I는 0, 1, 2, 3, 4 인덱스죠. 이걸로 딕셔너리를 꾸미면 이렇게 범주형 변수에 대한 딕셔너리가 만들어질 거고 가격과 커팅을 뽑아서 컷은 몇 함수에다가 이 딕셔너리를 주면은 라벨링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카테고리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인트로 바꿔요. 자, 가격과 컷이에요. 커팅. 이거를 데이터 재배치를 합니다. 여기서 재배치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은데? 컷. 그쵸. 여기선 데이터 재배치를 할 필요가 없었네요. 자, 이 TMP DF를 가지고 분산 분석을 할 수 있을 만한 형태인지 한번 볼게요. TMP-DF. 다 안 나오죠. 어차피 아까 시각화 했을 때부터 얘네들은 분산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애들이라는 건 알고서 진행을 한 건데 일단은 하나도 충족 안 하잖아요. 만약에 이게 적당히 충족을 했다면 분산 분석을 수행을 하고 분산 분석의 결과가 얘네들의 평균차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걔네를 범위 변수로 넣는 거예요. 근데 이걸 충족 안 했으니까 지금 이 분석에는 이 컷이라는 값은 안 들어갈 거예요. 자, 비슷하게 이번에 클라 멜트가 필요가 없네요. 자, 요번에는 이제 종속 변수 프라이스, 그 다음에 독립 변수 칼라. 이거를 아까처럼 딕셔너리, 데이터 타입 반복 돌아서 이렇게 라벨링할 딕셔너리를 만들었어요. 똑같은 로직으로요.
자, 그래서 EDF에서 필터 적용해서 이 TMFDF의 X네임, 그러니까 칼라라는 컬럼에 맵 함수로 조금 전에 만든 myD 적용하고 정수로 바꿉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벨링된 데이터 프레임도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자, 확인했으니까 이제 얘로 yname과 그 다음에 tmpdf의 xname으로 테스트 해보면은 자, 얘도 다 안 들어가요. 자, 마지막 겁니다. 마지막 그 명목형 변수예요. 일부러 코드 짤 때 여기 변수 이름만 바꾸면은 코드 쭉 수정 안 해도 되게끔 짜랐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죠. 얘도 넣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모든 명목형 변수는 회귀 분석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선정된 요인은요. 범주형 변수는 정규성, 등분산성, 독립성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인에서 제외했고요. 그 다음에 최초에 생성했었던 수치형 변수들 그걸로 표준화 결과로만 구성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고 거기에서 PCA 분석 결과를 해서 변수 몇 개를 선정을 했었죠. 걔네들만 갖고 다시 돌릴 거예요. 아까 베스트 네임스라고 해서 그 최적의 요인 이름들만 리스트로 만들어 놨거든요. 리스트끼리 더하면 리스트 결합이잖아요. 네, 베스트 네임스라고 해서 출력해 보면은 아까 뽑아놓은 변수 이름인데 파이썬에서 리스트끼리 더하면 리스트 결합이거든요. 이게 중속 변수 이름 하나 추가한 거지. 자, 엑스트레이 STF 아까 표준화한 거, 그 다음에 중속 변수, 독립 변수, 중속 변수에 대한 표준화 결과 얘네들을 머지 시킵니다. 인덱스 똑같은 애들끼리요. 거기서 요 이름에 충족되는 애들만 필터를 해서 가져옵니다. 이제 이걸로 분석합니다. 자, 분석을 돌렸더니 쭉 봤더니 변수 하나가 p-value 값이 좀 커요. 이 depth가 p-value보다 좀 커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결과 보고를 한번 보죠. 테이블. 네, 이렇게 표 나왔고, 나머지 결과값들도 그냥 한 번에 쭉 출력을 했더니 이렇게 나오는데, 테이블 같은 경우는 가격에 대해서 유의미한 예측 변인이고요. X 같은 경우도 유의미한 예측 변인인데, 뎁스는 유의하지 않은 예측 변인이래요. 0.276이니까 0.05보다 크기 때문에 유의하지 않대요. 그러면 이제 뎁스 빼고 다시 돌리는 거예요. 자, 아까 설명력이 0.784였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2차 분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뎁스를 제외하고 다시 수행해서 설명력이 차이가 나는지 봅시다. 자, 아까 데이터 프레임에서 뎁스를 빼고 다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설명력에 차이가 없습니다.
자, 듀비 낯선 값도 좋고요. 자, 결과표 이렇게 나왔고, 결과 보고도 들어왔고요. 자, 이런 식으로 회귀 분석을 이제 처음 이해할 때 자칫 이해하면은, 어, 뭔가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회귀 분석은 어떤 결과값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영향을 크게 주는 변수가 뭔지 찾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흔히 다이아몬드 가격 얘기할 때 몇 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몇 캐럿짜리 다이아몬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 보면 사실 이거는 그 캐럿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된다라고만 얘기할지도 모르겠는데 그 캐럿이라는 게 결국은 무게잖아요. 그 무게를 결정하는 거는 결국은 그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결과로 봐서는 지름하고 그 길이, 다이아몬드 자체의 크기가 가격 결정에 가장 영향력을 크게 준다라고 나온 거예요. 사실 큰 게 비싼 건 당연하지, 다이아몬드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답을 알고 시작한 거죠, 이거는. 그럼 이제 얘네들에 대해서 잔차 분석을 또 돌려야 되는데, 아까 잠깐 돌렸을 때 너무 오래 나와서 잔차 분석 돌리기가 좀 겁난다, 이거는.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게요. 자,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인 통계학, 수리적으로 접근하는 학문에서는 정확한 분석 모델, 즉 소식을 찾아내는 거에 중점을 둘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얘기하는 그 데이터 분석 분야는 사회과학에 더 가까워요. 그쪽은 가장 영향력을 많이 주는 요인이 무엇이냐, 과연. 예, 그거를 이제 가늠하는 거에 들어가는 거지, 공식 정확하지 않아도 돼. 사회분석 분야는 한 대충 70%만 맞춰도, 잘했네라고 나와요. 이거 아까 설명력 80% 넘었잖아. 이 정도면 잘 나온 거라고요. 물론, 깊이 있는 그 지식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수리적인 면도 우리가 분명히 알면은 훨씬 좋은 거겠지만, 수리적인 면을 굳이 모른다고 해서 분석하는데 문제가 될 건 아니라고요. 얘네들이 각각 어떤 의미인지만 잘 기억하고 계셔도 충분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요거 실습 진행할게요.